정순아, 오랜만이네. 여전히 예쁘구나. 할머니의 심장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50년 만에 들리는 그 목소리, 세월이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 오늘은 시간마저 되돌릴 수 없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빗줄기를 따라 몸을 일으키면 어김없이 방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 박철수 씨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정순은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거리는 고요했고 간혹 지나가는 트럭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순이 파는 건 꽃입니다. 국화, 장미, 백합.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직접 키워서 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팔았습니다. 꽃장사로 버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손주들 용돈 주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수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색색의 꽃잎들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장미 한 다발 주세요. 그래요, 예쁜 거로 골라드릴게요. 손님들과 주고받는 짧은 대화들. 그것이 정순의 하루를 채우는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꽃을 팔다가 점심때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늘 2그릇을 차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 대답 없는 방 안에서 정수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TV에선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입술은 알겠네요.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자 정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거든요. 왜 그런지는 정순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냥 가슴 한쪽이 시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노인정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요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화투도 칩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정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벚꽃이 지고 있었고 봄의 끝자락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단골 친구인 김순자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무릎은 좀 어때? 그럭저럭이지 뭐. 나이가 나이니까. 두 할머니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회관 문이 열리면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봉사활동 오신 분들인데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도 습관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흰머리가 성성한,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지금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김태호. 5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 지울 수 없어서
오히려 지우려 애쓰지 않았던 그 이름. 첫사랑. 남자도 정순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놀라움이 번졌고 이어서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렇게 태호는 정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정순아, 오랜만이네. 여전히 예쁘구나. 그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 사람은 나를 버린 사람이야. 50년 전에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이야. 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정순아, 잠깐만. 손대지 마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다. 그 말을 남기고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달려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픔인지,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정순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겠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밤의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가슴 한쪽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정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부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는데 평소와 다르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장 가는 길. 정순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호. 50년 만에 다시 본 그 남자. 도대체 왜 나타난 걸까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권리로.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나는 남편과 평생을 살았고 아들도 낳고 손주도 봤어. 지금 와서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없어.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앉아서도 손님을 맞으면서도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온화했던 그 미소.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손님에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태호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정순의 꽃가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정순의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순아. 그 목소리.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꽃 사러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를 보러 왔어. 저는 할머니고요. 당신은 할아버지시잖아요. 이제 와서 반말은 무슨. 정순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정순 씨, 어제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놀란 정도가 아니었어요. 충격받았죠. 정수는 여전히 태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꽃잎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선 어렵겠지? 시간 되면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요. 정순아. 정순 씨라니까요. 정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수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세요. 제발.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순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거지? 나는 화가 난 건데, 미운 건데,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날 오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옛날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22살의 김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나 젊고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른 편지지. 정수는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순아, 꼭 돌아올게. 약속한다. 기다려줘. 사랑해. 편지 끝에는 태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편지를 결혼하고 나서야 발견했습니다. 친정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은 편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 편지를 숨긴 거예요? 당시 정수는 부모님께 따졌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너한테 안 맞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랑으론 밥 못 먹어. 넌 철수를 만나서 행복하잖니.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그때 정수는 이미 박철수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뱃속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그 편지를 상자에 넣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하지만 지금 그 편지는 다시 정순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이 50년 만에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돌아온 거였구나. 정수는 편지를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오래오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정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정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태호를 만나야겠어.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할지 결정해야겠어. 다음 날 정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봉사활동을 하러 온 곳이었으니까 아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태호는 마을회관 마당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흙을 파고 나무를 심고 땀을 닦는 그의 모습, 여전히 성실해 보였습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정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태호는 정순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씨, 얘기 좀 해요. 시간 있으세요? 태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마을회관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5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만지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로 떠나던 날 말이야. 나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러 간 거였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래서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집도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당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서울 가기 직전에 당신 아버지가 날 찾아오셨어요. 밤늦게 우리 집 앞으로. 아버지가요? 정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순이는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집안 딸인데 나 같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순이를 고생시키지 말고 깨끗이 포기하라고.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정순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태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는 했어야죠. 그냥 떠나면 어떡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여러 번. 당신이 기다려달라고, 꼭 돌아올 거라고. 근데 왜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님이 모두 가로막으셨나 봐요. 내가 보낸 편지를 당신에게 전달하지 않으셨던 거죠. 정수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 편지를 숨겼는지, 왜 태호의 소식이 끊겼는지, 모두 부모님의 뜻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에서 1년 정도 일했어요. 공사장에서, 식당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죠. 돈을 모았어요. 당신한테 돌아가려고. 근데 태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25. 그 끔찍했던 전쟁. 나는 징집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전쟁터로 끌려갔죠.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당신 얼굴도 못 보고.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쟁터는
지옥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악몽이었죠. 친구들이 내 옆에서 쓰러졌어요. 나도 총을 맞았어요. 여기 어깨에. 태호는 왼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몇 달 동안 치료받았어요. 살아난 게 기적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는 바로 이 마을로 달려왔어요. 당신을 만나러. 정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미 결혼했더라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순이가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이미 박철수 씨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태호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정순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정수는 거부했지만 부모님은 강압적이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박철수와 결혼했고 곧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돌아섰어요. 당신 행복한데 내가 나타나서 뭐 하겠어요. 그냥 멀리서 행복하길 바랐어요. 태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순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서울에서 살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도 둘 낳았고. 근데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당신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살았지만 가끔씩 태호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그 노래를 들을 때면. 그럼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정순의 질문에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당신 얼굴을 보고 싶다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봉사활동에 신청했어요. 혹시나 당신을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진짜로 봤네요. 당신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오랫동안.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시대가 상황이 우릴 갈라놓은 거예요. 정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정순의 질문에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당신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봄의 끝자락, 늦은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옛날 사람을 만났어요. 첫사랑이었던 사람. 미안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오해였더라고요. 그 사람은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돌아오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막았던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해 줄래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무뚝뚝한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평생 날 지켜줘서. 이제 나도 내 마음에 솔직해질게요.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태호와 남은 시간 친구로서라도 함께하겠다고. 50년의 오해를 풀었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정순과 태호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 아들에게도 뭐라 할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호는 봉사활동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마을회관에 나왔고 정수는 꽃장사가 끝나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 씨, 요즘 꽃장사는 잘 돼요? 그럭저럭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꽃을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파는 꽃은 예쁘잖아요. 호호, 그래요? 두 사람의 대화는 소소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그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둘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정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한테 잘했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평생 우리 가족 위해서 일했어요. 사랑했어요? 태호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이 됐죠. 태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이 행복했다니. 태호 씨는요? 아내분은 어땠어요? 이번엔 정순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이해해줬고 참아줬고 내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어줬어요. 당신도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았겠네요. 정순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근데 아내는 한 번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나를 사랑해줬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50년이나. 그러게요. 하지만 결국엔 다시 만났잖아요. 태호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습니다. 정순과 태호가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순이네 요즘 남자랑 다닌다며? 그러게. 늙어서 무슨 짓이래.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걱정됐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과연 일주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니? 정수는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엄마가 남자랑 만난다고. 친구야. 오래된 친구. 친구요? 나이 들어서 무슨 친구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년 됐어. 3년이면 짧아요. 그리고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짓이에요? 짓이라니.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정순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늙어서 철없다고 해요. 망신이라고 해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너는 내 인생 살잖니. 나도 내 인생 살게 해줘. 정순의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태호를 만났습니다. 태호는 정순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태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수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것. 태호는 정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정수는 깜짝 놀라서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당신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정순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편견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고요, 태호 씨. 정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태호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50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질 순 없어요. 정순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라도.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순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요즘 마을에서 말이 많네요. 알아요. 그 남자분이랑 좀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안 좋게 봐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있으면 사랑하면 안 돼요? 친구 사귀면 안 돼요? 정순의 반문에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태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태호 씨, 나 결심했어요. 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숨을 필요 없어요.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태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당당하게 합시다. 다음 날부터 정순과 태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서 산책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은 깊어갔고 여름이 코앞이었습니다. 정순과 태호는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은 시장에서 오래된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정순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너는? 나야 뭐. 그런데 정순아.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떠들어. 너 괜찮겠어?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아들은 뭐래?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아들과는 요즘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번 싸운 이후로 아들은 정순에게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아들은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정순의 말에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아, 난 내 편이야. 근데 마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더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 근데 어쩌겠어. 내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잖아. 순자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 난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정수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자 같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 노인정의 일부 할머니들은 정순에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쯧쯧, 늙어서 철도 없네. 남편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정순이 노인정에 갔을 때 할머니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정순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평소엔 매일 전화했는데 이틀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마을회관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태호 씨 어디 갔어요? 아, 태호 씨요? 며칠 전에 서울로 돌아가셨어요. 정수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봉사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남기셨나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정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담당자가 놀라서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난 걸까? 왜 인사도 없이 다시 50년 전처럼 사라진 걸까? 정수는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순의 흐느낌만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정순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무기력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태호 씨. 정수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서울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연락도 없이요?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난 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걱정 많이 했죠? 정순은 태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호는 정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안 떠나요.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을 끝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 마을에서 평생 살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정순 씨. 태호가 정순을 돌아봤습니다. 네. 나 이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정수는 놀라서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 당신이 있잖아요. 태호의 말에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우리 당당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정수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운명이 그들에게 가장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태호는 마을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매일 태호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태호가 마을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여기 산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만나보면 알 거야.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러세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 정순의 반문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요? 엄마가 지금 사랑 타령을 하세요? 그래, 사랑이야. 내가 태호 씨를 사랑해. 정순의 고백에 아들은 경악했습니다. 미쳤어요, 엄마. 미친 게 아니야. 난 내 마음에 솔직한 거야.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어떡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정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난 아버지를 사랑했어. 하지만 태호 씨도 사랑해.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투성이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아. 근데 상관없어. 정순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 참아요.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싫어. 엄마, 싫다니까. 난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겨우 만났는데 다시 헤어질 순 없어. 아들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엄마 아들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호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정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태호는 알았습니다. 정순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정순을 위해서. 태호는 정순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정수는 잠에서 깨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정수는 태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호 씨, 태호 씨.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만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순 씨에게 미안합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당신과 아들이 사이가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당신은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행복하세요. 항상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호. 정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순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태호는 분명 거기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태호 씨,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태호 씨, 가지 마요. 태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순이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황급히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순 씨, 왜 여기까지? 왜요? 왜 또 떠나려고 해요? 정순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태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당신이 힘들어요. 아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상관없어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근데 당신이 떠나면 난 다시는 못 만나요. 50년처럼.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엔 어쩔 수 없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정수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떠나지 마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 정순과 태호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정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그땐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파했던 줄.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태호는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빗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그들 둘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요. 함께.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정순의 집에서 옷을 말렸습니다. 정순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이거 마셔요. 고마워요. 태호는 차를 마셨습니다. 정순은 태호 옆에 앉았습니다. 태호 씨,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순의 질문에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태호 씨를 사랑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태호와 정수는 매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나 오늘 병원 좀 갔다 올게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럼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태호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정수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오후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순 씨 맞으세요? 태호 씨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보호자세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심각합니다. 정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기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오래 버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기 폐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정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빠르면 한 달도 안 될 수 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는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쁜 숨. 정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 씨. 태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순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요? 왜 아픈 것도 말 안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진작부터. 뭐라고요? 몇 달 전부터 알았어요. 폐암이라는 거, 말기라는 거.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봉사활동으로 온 것도. 그래요. 당신을 보러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태호의 고백에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슬퍼할 것 같아서요. 난 그냥 남은 시간 동안 당신과 행복하고 싶었어요. 태호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정수는 태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우리 이제 겨우 만났는데 50년을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태호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치료해요. 병원에서 치료받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이미 늦었대요. 그래도 정수는 울먹였습니다. 태호는 정순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요. 정순 씨, 당신 우는 모습 보기 싫어요. 어떻게 안 울어요? 당신이 떠난다는데.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여기. 태호는 정순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속에 살 거예요. 영원히. 그날부터 정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태호 곁을 지켰습니다. 태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을 많이 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옆에 있으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꽃 냄새가 나네요. 시장에서 장미 좀 가져왔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요. 예쁘네요. 두 사람은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아니, 앞으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재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무 슬퍼하지 마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안 슬퍼해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오래오래 손주들도 봐야 하고 꽃도 팔아야 하고. 태호 씨,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항상. 태호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행복하겠다고. 정순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행복할게요. 그날 밤 정순은 태호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태호는 정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평생. 태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태호의 손이 차가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태호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태호 씨. 정수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시간 오전 5시 30분. 의사의 말에 정수는 태호에게 쓰러졌습니다. 안 돼. 안 돼. 태호 씨. 정수는 태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요. 제발, 제발 깨어나요. 정순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정순을 말렸지만 정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꼭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순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용히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순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순자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 참지 말고. 그제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끝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정순은 태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편지 한 통. 정순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순아, 나의 봄은 언제나 너였어. 20살 때도, 70살 때도, 50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내 마음속엔 늘 내가 있었어. 함께했던 이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태호.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태호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꽃을 놓았습니다. 태호가 좋아하던 장미. 태호 씨, 잘 있어요. 나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했잖아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태호가 곁에 있다는 것을. 고마워요, 태호 씨. 돌아와줘서. 그리고 사랑해요. 태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갔습니다. 꽃을 팔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꽃이 특히 예쁜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성껏 키웠거든요.
정수는 손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형식적으로 웃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태호의 묘지에 들렀습니다. 매일 들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태호 씨, 오늘도 왔어요. 정수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정수는 혼잣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순자 만났어요. 안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이야기도 했어요. 순자가 그러는데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었대요.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었대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50년 늦게 만났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근데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견딜만해요. 정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을 위해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후 처음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아들.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당연했어. 아니에요. 저는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사람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 씨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태호 씨도 이해했을 거야.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얼굴 보고 싶어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들이 전화했어요. 이해한대요. 우리를.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평생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태호 씨도 용서해줘서.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주말 아들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웠습니다. 정수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머니. 손주들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색이 좋아 보여요. 그래. 요즘 잘 먹고 있어.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태호 씨 묘지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정수는 놀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네. 인사드리고 싶어요. 늦었지만.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정순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정순과 아들은 함께 태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호 할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저는 정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서. 어머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이제 아무도 뭐라 안 할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꽃을 팔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고 오후엔 태호의 묘지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순도 참석했습니다. 예전에 정순을 비난했던 할머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정순은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당신은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도 늙어서 알겠더라고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순자가 다가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아, 대단해. 너, 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미움보다는 사랑이 낫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자는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응, 나 행복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호와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옛날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태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정수는 하나하나 꺼내서 바라봤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 둘 다 너무 젊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참 예뻤네. 그리고 태호가 보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50년 전에 받지 못했던 편지들. 이제는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순아, 사랑해. 꼭 돌아올게. 오늘도 너 생각했어. 너만 생각해.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자.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결국 함께했네. 짧았지만. 정수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태호 씨, 잘 자요. 내일 또 갈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태호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장미를 한 아름 준비했습니다. 태호가 제일 좋아하던 빨간 장미였습니다. 그리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니 의외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자, 아들, 손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몇몇. 모두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태호 할아버지 100일이라서 왔어요. 같이 기도하려고요. 정수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순 씨, 태호 씨 명복을 빌러왔습니다. 태호 씨 좋은 분이셨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태호의 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정수는 꽃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 보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태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천천히 있다 오세요. 그래, 고마워. 아들과 손주들이 떠나고 정수는 혼자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 씨, 오늘 100일이에요. 빨리도 지나갔네요. 정수는 묘비에 기대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괜찮아요. 물론 보고 싶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버텨요. 당신 말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진실을 알게 돼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시간은 모든 걸 바꾸지만 진짜 사랑만은 남는다는 걸. 우리 사랑이 그래요. 50년이 지나도 당신이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기 내 가슴 속에. 정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태호 씨. 나를 사랑해줘서, 돌아와줘서, 그리고 행복하게 해줘서.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매일 올게요. 약속이에요. 정수는 묘지를 나섰습니다. 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순의 뒷모습에는 슬픔보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봄에 피었던 벚꽃은 이미 지고 이제는 푸른 잎이 무성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태호와의 50년 전 약속, 5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마지막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따뜻함이 그것이 진짜였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태호 씨 100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거기서 태호 씨 만났죠? 잘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보고 싶어요. 정수는 영정사진 옆에 태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두 남자.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남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행복하게 해줘서.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오늘은 태호 씨 100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고마웠다. 아들도 손주들도 마을 사람들도 태호 씨가 사랑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행복하다. 슬프지만 동시에 행복하다. 태호 씨를 만났고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모든 걸 바꾸지만 사랑만은 남는다. 우리의 사랑이 그 증거다. 정수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태호 씨, 좋은 꿈 꾸세요. 나도 당신 꿈 꿀게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20살의 태호를 만났습니다. 젊고 환하게 웃는 태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순아, 가자. 우리 함께. 정순도 20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벚꽃길을, 둘만의 봄속을.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꽃을 팔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태호의 묘지에 들렀습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특별한 일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 속에 태호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바람 소리에서, 꽃향기에서 태호는 떠났지만 동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순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꽃을 팔았습니다. 80살이 넘었지만 건강했습니다. 손주들은 자라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1년 후 봄, 정수는 벚꽃이 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의 묘 옆이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정순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호 씨, 벚꽃 피었어요. 예쁘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소녀처럼 순수했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흘러갔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근데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때까지 난 여기서 잘 살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춤을 췄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태호의 손길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해요, 태호 씨. 영원히. 정순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어디론가. 아마도 태호에게.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아웃 됩니다. 벚꽃 휘날리는 언덕, 그 위에 앉아있는 정순의 모습, 그 옆에 묘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따뜻한 봄 햇살.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젊음은 늙음이 되고, 만남은 이별이 되고, 봄은 겨울이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영원히 남습니다. 정순과 태호의 사랑처럼 50년을 기다렸고 잠시 함께했고 다시 헤어졌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도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랑은 남을 테니까요. 영원히. 5년 후, 정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꽃을 팔았습니다. 손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아들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매일 태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태호 씨, 오늘도 왔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손주가 결혼한대요. 예쁜 사람 만났대요. 태호 씨도 축하해줘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슬슬 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근데 괜찮아요. 당신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려줘요. 조금만요. 손주 결혼식 보고 갈게요. 그리고 당신 만나러 갈게요. 그날 밤 정수는 꿈을 꿨습니다. 태호가 나타나 손을 내미는 꿈이었습니다. 정순아, 이제 올 때 됐어. 정수는 웃으며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정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정순을 사랑했으니까요. 아들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셨죠? 태호 할아버지 만나러 가시는 거죠?
정수는 태호 옆에 묻혔습니다. 나란히 마침내 함께 두 묘비 사이로 벚나무가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그 벚나무는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두 묘비를 감쌉니다. 마치 포옹하듯이 그곳에서 정순과 태호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5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죽음마저도 이깁니다. 정순과 태호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떤가요?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